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당이 현재의 대응 자세, 현재의 전열, 현재의 전투력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상태대로는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절대로 낙관할 수도 없고 그 이후 11달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는 절대로 장담할 수 없고 필패할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가 싹트고 있는데, 문제는 김종인, 주호영 양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이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발표된 관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하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처음으로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 약 32.6%, 그리고 민주당이 29% 가까이.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무당층, 어느 당도 지지할 수 없다는 게 약 30%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에 국민의힘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대들이 한 일이 없잖아요. 최근에 폭주처럼 밀고 들어오는 폭주기관차 문정권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유효한 방어선, 저지선을 깔고 역공한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밀리고 그래 결과적으로 둘레를 서고, 그래서 정권의 폭주와 민심을 잃은 상태 같으면 지금은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국민의힘당이 과반수를 넘어야지요. 과반수를 넘어야죠.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부동층이 약 30%니까 이 중에는 이 정권에 대해서도 지지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민심을 잃고 있으니까 또 여당 대기 지지층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서울시장 선거를 낙관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6, 7명 이상의 전현직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이를테면 서울시장 후보의 러쉬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대들이 착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국회에서 제1야당이 무기력하다, 여당의 대항 대결을 할 수 있는 절대적 한계가 생겨버렸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인성, 실적, 지식, 정책 모든 점에 있어서 아니 정의당이 반대했던 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를 시켰는데 정의당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 6명이 위원장성을 둘러싸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할 때 찬성하는 사람 기립하시오 하니까 여당 의원이 일제히 기립한 가운데 6명이 둘러싸고 날치기다. 그것도 쳐다보고 그 소리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밀어 제낄 수도 없잖아요. 사회봉을 빼앗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팻말로 날치기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길을 열어주고 퇴각하는 모습, 우리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게 오늘날 야당의 모습입니다. 공수처장 후보가 어제 추천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서 아마 1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그렇게 목매하는 공수처는 드디어 발족하게 되는데, 이 법은 야당의 추천 비토권까지도 말살해버리는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해갖고 이래 밀어붙이고, 어제도 야당목 추천위원 2사람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추천해야 되니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도 묵살해버리고, 그러니까 친여 인사 2사람을 지금 후보로 추천해놨죠. 그냥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뚫려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밀어오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유일하게 사법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그리고 징계 중단 가처분을 행정법원에서 2건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인간 윤석열, 자연인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에 의해서 정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감싸야지요. 감싸고 역공을 해줘. 아무런 흔적 없습니다. 그냥 사법부가 민심의 흐름을 판단했다기보다도 법에 의해서 상식적 판단으로 했을 따름이지 여기에도 제1야당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 지역의 전단 살포 금지 법안, UN, 영국, 미국, 미 국무부, 새로운 바이든 정권에 의해서도 이걸 비난받고 한미 관계가 이로 인해서 교착 상태에 더욱 침몰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5.18 왜곡하는 운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 이거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률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비판, 반대, 금지를 한다? 이건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수의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야당이 어쩔 수 없이 이걸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단하는 법원 판결, 그럼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막장 뒤에서 대변을 시켜가지고 대변인이 종이로 적힌 걸 낭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사권자인 내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어서 사과한다. 근데 뒤에 꼭지를 붙였어요. 검찰은 자성하고 수사권 조정 등에 협력하라. 이 검찰을 다시 때렸어요. 그리고 그걸 신호로 해가지고 지금 여권에서는 아주 기고만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소리죠. 만장이라니까 만 개의 장이 하늘을 찌른다는 뜻이. 기고만장하고 말이 굴레를 벗었을 때 날뛰듯이처럼 바로하고 무례하고 무지하고 오만한 행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 등이 앞장섰어요. 탄핵하자는 거예요. 추미애 법무장관도 침묵을 지키다가 어제는 이거 탄핵해야 된다는데 동조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사과,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법무장관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탄핵해야 된다는 쪽에 그 앞장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야 된다. 수사권을 말살해버려야 된다.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헌법의 사법체계, 검찰총장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져 있는데 헌법에 이거를 법률로 가지고 검찰개혁 시즌 2의 첫째가 윤석열 쫓아내기 실패하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이건 헌법이 위반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황운하 의원, 그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범이죠. 기소대가 재판받고 있지요. 피고인입니다. 나서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까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검사는 어떻게 되느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성범죄자의 전자팔찌를 채운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동향을 감시하는 그 일을 맡기면 된다. 여러분, 이걸 망발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2,300명 검사를 모욕한다 이걸 떠나서 그도 무슨 치안감이나 지냈으니까 법률을 좀 알 거 아닙니까? 이 헌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면서 이런 모욕 행위를 강하고 있어요. 내가 윤석열이 너 때문에 기소됐다. 그래 그 감정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게 그래갖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을 공천해 줘서 국회의원이 되전서 되고 그래 드디어 그 입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거 검사들이 참을 수 있었는 일입니까 이게? 이런 기고망장, 기세 등등 발호, 예의를 무시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물론 이거 일부 강경파들이지만은 나머지도 침묵하는 가운데 이게 폭주기관차에 전부 탑승해갖고 야당을 향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들의 눈에는 국회 안에서 야당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너머 국민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깨닫지 않고 있어요. 왜? 코로나로 광화문 광장을 정권이 장악했기 때문에 국민은 지금 소리 지를 데가 없으니까 보이는 거는 야당인데 이 야당이 어떠냐? 아침마다 모여가 김종인 씨 점잖은 한마디 하고 주호영 씨 법률가답게 좀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지금 야당은 이러한 폭주기관차에 대해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국민의 이 분노지심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 관변 여론조사기관이지만은 부동표가 30% 있는 이 30%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정권의
저항하고 반대하는 표가 다수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국민의 분노를 제1야당이 그릇에 담아 조직화해서 꽁꽁 눌러가 아주 꽁꽁 눌러서 아주 크게 폭발할 수 있는 화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정권에 향해서 던질 이런 채비를 전혀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정권을 향한 반대와 분노의 마음을 조직화할 수 없는 야당은 야당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분노를 조직화하고 이를 폭탄으로, 민심의 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는 야당은 야당이 아니다. 그 자리를 비켜라.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당 104명의 국회의원들 어떻게 자리를 매김해야 되느냐. 지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회주의, 이 국회는 국민대표자 회의입니다. 국민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헌법 46조에 있는 자율권,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자율권에 따라서 이사활동을 하고 토론하고 타협해야 되는데 이 이회주의, 그 다음에 헌법 46조가 근본적으로 무시당한 이 시점에서 제1야당 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의석에 앉아서 어제 국토교통부 위원회에서 보인 것처럼 이게 청문회 채택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퇴각하고, 물론 윤희숙 의원 같은 이가 5분 발언으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반짝반짝하는 거, 그런 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 갖고 제1야당이 그런 걸 모아가지고 국민의 분노가 조직화되는 거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느냐? 국회를 포기하라. 국회를 포기하라. 박찬종이가 104명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공천 경쟁을 통해서 또 어렵게 수도권에서 당선된 여러분들에게 의원직을 포기하라. 그게 아닙니다. 임기 시작된 지 6개월 됐으니까 앞으로 3년 반의 임기가 남았는데 그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 그거는 유지하라. 그러나 이 국회를 포기하라. 그거 가서 뚫릴 때마다 종이 팻말로 반대다 독재다 이런 모습을 반복하는 거 이제는 그만두어라. 국회를 완전히 물러서라. 어떻게 물러서느냐. 세비 포기하고 의원회관을 비우고 그렇게 해서 국회 밖에서 비상국민회의를 주최해서 그대들이 주동돼 가지고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 하더라도 구멍구멍에 열린 데서 방법이 있을 거예요. SNS를 통하든지. 그렇게 해서 국민의 분노를 조직해서 이들이 멈추지 않으면 국회에 안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이 폭주기관차를 막는 길이고 그 길만이 그렇게 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11달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길을 그렇게 찾아야지 국회에서 밀리고 밟히고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그대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80년대 11대, 10대 국회에서 50 전두환 정권 아래 둘러리 야당, 민주, 한국당, 민한당의 모습이야. 민한당의 모습이야. 그때는 실질적으로 계엄 통치야. 계엄 통치니까 내 목숨이 아까우니까 뭐 국회의원 바지 달아준 대로 달아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고 둘러리 섰다고 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 직접 뽑았는데 이게 폭주를 하니까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습은 이중대, 정권의 이중대, 여당의 이중대 모습을 보이게 했다.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십니까? 저는 모욕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기탱천하지요. 지켜보겠습니다.